그럼 괜찮아 같이 가면. 그럼 괜찮아 같이 가면. 그럼 괜찮아 같이 가면. 요즘은 하루하루가 매우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도 사랑해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와 이거는 뭉클하더라고. 오늘 커플티인가요? 아 진짜 뭐 커플이야. 진짜 아유. 그러네. 이게 사실 이거의 가장 순기능이라고 하면 이분이 나를 떠날 걸 생각했어요. 아, 그게 아하. 최고의 순기능인 거라. 난 진짜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모든 것은 장단점이 네. 있다. 네. 요런 장점은 있을 것이다. 이분이 이제 떠나겠구나. 네. 아유 홀가분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모습 정도 너무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빠졌어, 지금. 예. 노영 히히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윤석열 파면 안 되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어디를 떠나요? 파면 안 되면 이 매불쇼를 떠나겠습니다 제가. 매불쇼 떠나는 게 아니고 저 어디 잡혀가겠어. 아니 다 떠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최소한 세상을 떠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 그건 안 되지. 내가 뭐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을 떠날 필요는 없지. 아니 무슨 여유로운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선택권이 근데 없어요. 그럼 나만 잡혀가? 자기는 안 잡혀가? 아니 글쎄 우리 같이 다 가는 거야? 예,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괜찮아 같이 가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항소심 관련해서 속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법률위원장님이 나오시니까 이쪽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예요. 네. 예, 그 잘 입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쟁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쟁점을 짧게 설명하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 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어차피 집행유예인데 왜 중요하냐?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 이토록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네. 못 나가느냐를 결정짓는 재판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도대체 혐의가 뭐냐? 예. 이재명이 내란을 일으켰냐? 이재명이 외환 유치를 했느냐? 뇌물을 먹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야. 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대한민국 지지율이 가장 높은 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가 결론나. 네. 이 자체가 일단 저는 사실 이 얘기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름만 이재명을 빼고 우리가 다루자고. 그러면 이거 누구나가 다 그래. 말이 안 된다고 그거 얘기하는 맞는 거야. 얘기다. 이재명 지지자, 이재명 혐오자 다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됐지? 네. 자 그러면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한 발언 2개, 백현동 개발 관련한 발언 하나를 문제 삼는 네네. 거예요. 1심에서 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관련한 사안입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이었던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네. SBS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그 장면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네,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김문기를 몰랐다. 요게 이제 그 1심의 쟁점이었는데 1심에서는 우리가 근데 그때도 얘기 많이 했어. 네. 기억을 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그렇죠. 그래서 요 발언은 1심에서 무죄가 무죄. 나왔어요. 이건 무죄. 근데 이재명의 특징은 뭐냐면 혐의가 뭐 하나가 있잖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혐의가 파생돼요. 네. 자 여기서 또 꼬꼬무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 너 뭐 김문기 몰랐다고 하면서 김문기를 너 알았잖아 라는 증거라고
SNS에 사진을 하나 올립니다. 사진. 사진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4명이 저기 있죠, 사진에. 네. 저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김문기 처장이었는데, 이재명, 야, 너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만날 정도로 친했는데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올렸죠. 자, 그런데 이 사진의 원본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원본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채널A에 나가서 한 발언이 또 거짓말이라고 요게 이제 또 쟁점이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뭐냐? 실제 전날은 골프 치지 않았다. 네, 네. 그리고 사진 촬영한 저 장소도 골프장도 아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4명과 찍은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거다. 요런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일반 유권자들은 이재명 너가 김문기와 단 한 번도 골프를 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네. 그래서 이재명 너는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해서 이 발언은 허위다 해서 유죄를 때렸어요. 아, 이거 유죄 요거. 1심에서. 네, 1심에서. 2심은 이따 자세히 정리 좀 해주시고. 네. 네. 이거 됐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2심이 나오는 내용 정리해 주시죠.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 네. 어. 그래서 처벌이 불가하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나와요. 1심의 네.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걸 그들이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따지는 게 굉장히 우스꽝스럽긴 해. 진짜 그래. 발 같지 않은 소리를.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긴 한데, 근데 2심이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채널A 발언 들려줬잖아. 그렇죠. 굳이 왜 들려줬냐? 저 때 실제로 골프 안 쳤고 네. 골프장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 명이 있는 걸 4명이서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 발언이 이게 다거든. 근데 1심에서는 이거를 야, 너 김문기랑 한 번도 골프 안 쳤다고? 거짓말 하지 마. 너 허위 사실이야. 아. 유죄 이렇게 한 거야. 아, 그거 너무 과잉 해석이죠. 1심이. 그렇죠. 그걸 이제 바로 잡은 거로 보이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아니 그냥 저 문장 구조만 봐더라도 이 조작이죠. 한 거는 저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잘라내 가지고 한 게 저게 조작이죠. 이 말로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 예. 우리가 저걸 보통 어떻게 변조죄랑 위조죄 같은 거 문서 위조죄나 변조죄 말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 변조나 위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본질은 해치지 않으면서 뭔가 좀 변경을 가는 걸 변조라 그러고요. 네. 본질을 해치는 방식으로 변경을 가는 걸 위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사진을 그렇게 본질을 해치는 방향으로 사진을 잘라가지고 마치 여기가 골프장에서 김문기랑 4명이 친 것처럼 만들어서 보인 것은 네. 그거는 완벽하게 조작 아니냐 위조 아니냐 사실 그런 취지를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진과 관련된.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검찰에서는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2심에서는 아니다. 바로 잡혔지. 지금 이렇게 바로 잡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이게 어려운 일이냐고. 같은 놈들 진짜. 정말. 저는 진짜 이재명 아유, 관련한 네. 건 다루잖아요. 네. 순간순간 막 현타가 와요. 맞아요. 아 진짜. 맞아요, 음. 맞아요. 아 진짜 그래. 맞아. 말장난을 넘어서는 세상에 너무 이- 지나쳐. 예. 아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 어쩔 수 없어요. 다릅니다.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위사실 공표죄 이번에 문제된 게 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인식의 기억 문제다. 알았다 몰라. 기억 인식의 문제다. 이거를 그렇지. 반복적으로 지금 판시하고 아니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 그 교유행위라는 부분이에요. 교유행. 네, 검찰이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된다고 법문에 쓰여져 있는데 네. 여기에 몰랐다가 어떻게 행위가 되느냐 이제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네. 그랬더니 공소장을 바꿔요. 이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하고 교유 행위를 한 것인데 그거 자체를 부인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장난을 그러니까 좀 했어요. 검찰은 기억을 처벌 못하니까 네. 자기들도 아니까 행위. 기억을 행위로 바꿔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교유행위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쓴 거죠. 원래 교유행위라는 건 있지도 않는데 네. 교유행위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행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교유행위 부인이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하시죠. 2심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제 네, 바로 잡고 2심에서.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조금만 보충하자면 네네. 그렇게 물었어. 2심 재판부가 도대체 허위 사실이 뭐냐 여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이 전제가 돼야지 허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데 오케이, 오케이. 니네가 지금 지적한 건 사실이 아니잖아. 오케이. 그게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 이걸 우리 일상의 언어로 거짓된 행위가 뭐냐? 그렇지, 그렇지. 이재명이 거짓된 행위를 뭘 했냐라고 이제 계속 네, 물어보는 무슨 거구나. 행위를 지금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허위라고 행위에 했길래. 대해서 거짓말했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했냐? 오케이. 그 확립된 판례잖아. 아니 심지어 고영주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그게 그냥 인식이고 판단일 뿐이지 사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한 게 대법원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이. 오케이. 그런 극단적인 말에 네.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순간순간 현타 옵니다. 네,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이런 거는 다뤄볼 만하지. 그렇잖아. 근데 그렇지. 무슨 이재명이 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자 다음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2021년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시에 부동산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었다고 의심을 막 하고 있었을 때, 자, 그런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국감장에 나옵니다. 근데 다 그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겠죠. 그 해명한 게 또 거짓말이라고 해서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또 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 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5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자, 이거 뭐 말이 좀 긴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한 거였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지만 용도 변경을 거의 해주지 않았다. 요게 이제 핵심 발언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너 스스로 검토해서 한 거잖아.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유죄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1심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공소 기각을 이재명 측에서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자, 이 법은 뭐냐면요. 띄워주세요, 계속. 이 법은 뭐냐면, 자, 우리는 이재명에 한해서 얘기할게요. 이재명이 이제 국감장에 나와서 한 발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그 법에 따른 처벌 외에 그냥 이 진술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국감에 나와서 위증을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는 불출석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국회를 모독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처벌을 하겠어? 그런 건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그 처벌은 어떻게 하냐? 15조 3항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 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그러니까
위증 같은 걸로 처벌을 하려면 상임위원장의 명의로만 고발할 수 있어.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받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의 이 발언은 어. 당시 상임위원장이 고발한 게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예. 고발한 게 아니야. 이게 누가 고발했냐? 네. 국민의힘이 그냥 고발한 거야. 그럼 이 법에 따르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잖아. 어.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지금 재판받고 이 불이익을 당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공소 기각 아니냐라는 그렇죠. 것을 주장을 한 거예요. 법에 있잖아 이게. 예, 법에 딱 나오잖아. 맞죠? 네.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밑 뒤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지금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거는 법의 처벌이에요. 처벌. 형사 조치를 하는 거는. 음. 그죠?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하려면 이 법에서 정한 대로 해라. 그게 아까 15조 3항에서 네, 보여주신 맞습니다. 위원장이나 의장의 고발로만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건 형사 처벌은 저 절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기타의 행정 처분이나 여타의 조치도 그렇지. 받지 않는다라고. 아니 저 문헌 자체로 명백해 저거는 처벌하고 처분을 왜 구분하겠어? 맞지? 저거를. 그래. 맞는 이게 말이지. 위증죄로 위증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이 법에 따라서 위원장이 고발을 고발을 해야지만 해야만 처벌받을 한다. 수 있다. 나머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너무 쉽잖아. 근데 지금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서 대법원에 가봐야 돼요. 이건 대법원에서 깨질 대법원에 일이에요. 가봐야 말이 돼요. 안 그거는 되는. 지금 이거 현재로서는. 너무 솔직히 이게 어렵냐? 너무 쉽잖아. 이거는 나도 이해해. 나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조항의 취지가요. 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저 내용에 따라서만, 그러니까 증감법에 따라서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와라. 증인으로 나와라. 나와서 자유롭게 발언해서 국회 기능에 좀 같이 도와줘라. 그 기여를 해라. 그렇지. 이런 취지로 해놓은 조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하자면 증감법 이외에 어떤 법률에 대한 형사처벌이든 징계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문헌상.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르게 판단을 한 근데 거에 2심에서는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았네요. 상고심에서 아, 바로 오케이. 그건 잡혀야 알겠고요. 된다고 그러면은 예. 국감장에서 나와서 한 발언 1심에서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속보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그건 주관적 느낌이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 협박은 뒷부분에 느낌이니까 대해서는, 예, 주관적 행위가 아니니까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네. 있고 아 그래요?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 아니고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골프 네. 사진 쳤던 네네. 그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판단을 해줬어요. 거기까지 나왔는데 그 뒷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국토부의 협박 관련한 발언에 네,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 지금 나온 게 없군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안 나오고 있네. 네, 요게 좀 요게 아직은 지금 나오지 않고 최대 있어서. 쟁점이겠네요. 네, 이게 좀 중요하죠. 최대 쟁점. 근데 아마 주관적 느낌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있잖아요. 이 의원님 그 공문 가지고 네. 1심에서 왜 빼버리고 그 다른 표지가리. 공문 가지고 얘기한 게 네, 있었잖아요. 공문 표지가리 표지가- 설명해 표지가리가 주시면 있어요, 될 것 표지가.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김문기 관련 사안인데, 예, 예.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의 관계 인식을 그 검찰이 이제 몰아가기 위해서 김문기가 출장자 명단에 포함된 그런 문서와 거기에다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사인 시장 결제한 거? 결제를 안 했어요. 네. 김문기 씨가 들어간 그 문서에는 안 했는데 김문기 씨가 이제 안 들어간 그 문서에는 그 서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서명한 그 표지와 그거를 두 개를 이제 짜깁게 해가지고 그거까지 마치 조작한 거고. 마치 이제 김문기 씨가 들어간 문서에 출장 문서에 서명까지 해놓고 다 알았던 거 아니냐. 아니 제 말씀은 이 백현동 관련해서도 네. 국토부가 저 법에 의해서 이거를 하라라고 네. 지시를 하니까 네. 성남시에서 또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의무 사항이냐? 네. 이건 지자체가 재량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공문을 내리잖아요. 네. 이게 지네가 하라고 했던 게 찜찜하니까 네. 그거는 그대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의무사항은 자율적으로 아니다. 지금 얘기 의무사항은 내렸잖아요. 아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국토부가 압박한 적 없다 재량행위라고 했다라고 네. 검찰이 주장을 했잖아요. 맞아. 그 1심이 그걸 받아줬어요. 기억나네. 근데 그 뒤에 네. 또 성남시 국장들 불러가지고 네. 안 할 거냐 네. 이렇게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1심이 좀 수긍하기 어려운 게 1심 판단에서는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판단인 게 1년의 과정이 정말 아주 오랜 기간 예.
공문본에 전화에 찾아와 계속. 중앙부처에서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서 이렇게 하면은 그 장기가 이렇게 하면 그 압박 이거 느끼죠. 협박입니다. 협박 사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협박 정도로 느낄 정도의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중앙부처가 그러네. 저 말단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 네. 근데 근데 어쨌든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성남시장의 어떤 그런 사인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했겠죠 업무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형식적인 부분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하지 않았냐 잘 판단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 그건 이재명이 배짱이 좋게 자기 소신대로 했다는 거지. 아니, 근데 그게 협박이 없어지는 건 이 아니죠. 와중에 아주 너무 좀 웃기는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왜요? 안철수 이재명 유죄든 무죄든 대소 출마 포기해야. 정말 야 이건 웃음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멋지다 안철수. 흐름께서 죄송한데 야 이거는 안 웃기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안철수 사람이든 아니든 무조건 출마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뭘 거기를. 지금 현재 항소심은 그 방금 얘기한 이 국감장 관련한 이야기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습니다. 네.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아직까지 못 간 것 같고 아직도 그 골프 그 SNS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얘기를 지금 또 현재는 모양인데. 박수영 의원의 그 SNS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쟁점은 진짜 요거 딱 하나 남은 것 같네. 네. 쟁점은 그렇죠. 근데 이 협박이라고 국감장- 하는 건 느낌이라서 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온 속보를 조금만 정리하면 이제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발언은 이제 처벌 불가하다. 그거는 이제 요거는 명백히 나왔어. 원심 판결을 좀 뒤집은 것 같고. 예, 완전 뒤집었고. 김문기 몰랐다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원심 판결을 유지한 그건 거 똑같고 같아요. 어차피 예. 그건 뭐 무죄고. 예, 그렇게까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백현동 관련한 발언을 항소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저게 나는 협박으로 느꼈다. 국토부가 계속 저렇게 압박을 해왔다. 네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핵심은 내가 시장으로서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다. 협박으로 느꼈다. 이게 내 인식의 부분이잖아. 예.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협박 안 했다라는 거거든. 네네. 협박 행위 자체가 없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제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거로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걸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성남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협박받았다라고 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네. 그러면 그거에 관한 이제 이 인식이라는 걸 전제하고 그 인식과 연결되는 사실관계가 좀이라도 있다고 치자. 네. 그러면 그 사실이 국토부 공무원이 공문 보낸 거, 전화한 거, 찾아온 거, 불러들인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따져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결국은 그거를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연히 압박 내지는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의 일환인 것이지. 그걸로 봤을 때 이거는 협박을 안 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드리려고 한 거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신뢰도가 높은 거라면 다시 아니, 한번 맞는 읽어주세요. 말이잖아. 맞아요. 백현동 공소대상 혁신도시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줬다는 발언 허위 사실이 아니다. 고법에서 이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변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재명 백현동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그럼 오히려 이거는 엄청나게 전향적으로 완벽하게 바로잡아서- 무죄, 완벽하게 무죄를 그러니까 뭐 지금 해주는 느낌이라서 거죠.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속보가 뜬 것 같습니다. 떴어요? 예.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백현동 발언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 법률에 따른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지 이를 지금 검찰이 공소제기한 내용처럼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국정감사 열린 2021년도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은 백현동 용도 변경 사적 이익 추구 것이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황이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한 것이고 성남시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는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재명의 발언은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거는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의 발언이 사실에 사실이다. 부합한다라는 것을 그렇죠.
사법부가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그러네요, 판결입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오. 국토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변경했다고 언급하면서 공문을 새로운 보조 자료로 제시한 이상, 그 공문, 공문 공문을 아까 새로운 보조 자료 제시한 이상. 이런 것은 입장 표명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일단 그렇죠, 전부 그렇죠. 전부 네, 무죄라고 그래서 보는 거 3전 3승인 것 같습니다. 아. 전부 무죄. 일단은 저희가 이제 1심에서 쟁점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네. 1심 쟁점을 다 살펴봤었고 네. 그 쟁점과 관련된 지금 나오는 입장들 항소심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만 봤을 때는 지금 무죄로 이제 가까워지고 아니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얘기했는데 무죄로 유죄라고 하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이 싫으니까 무조건 유죄다 이렇게 써야 돼 이제. 그럴 리가 없. 아니 이렇게 나왔어요. 종합하면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네. 백현동 발언은 의견 아.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 사실 공표죄를 처벌할 처벌할 수 수 없다. 아.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다. 우선 하나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했다라는 그 부분하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내가 해줬다 네. 그 부분을 각각 판단한다. 이제 네네요. 구분 다 능선 전부 다. 넘었습니다. 부분응선 넘었고 네, 백현동 발언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할 수는 없는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용도 변경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더라. 이재명의 발언은. 네. 그러니까 민간업자에게 특혜 주기 위해서 용도 맞아요. 변경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하니까 어.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 이 발언을 한 것인데 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고 용도 지역 변경이 피고인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므로 타의에 해당하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라는 것을 근거로 용도 변경에 대해서 당시 입장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압축한 것일 뿐이다. 핵심은 위 표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표현은 상대적 주관적 발언이다. 다만 검사는 이 발언이 사실 적시임을 전제로 허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 발언은 구조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진다. 첫째, 법정 오셨어요, 법정. 첫째, 이거 내가 읽어주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라는 부분하고 어쩔 수 없이 부분 두 가지 나눠서 또 하겠다.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그 부분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1월 20일 날 성남시장 포함 자치단체장에게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이 맞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질 무렵에 전체가 아닌 성남 시민을 특정해서 세 차례 용도 변경 요청을 보냈고 거기는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한 것이다라고 한 그 말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여기까지이고요. 뒤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부분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이 무죄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검찰에 대해서도 혼문을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렇죠. 딴소리를 싹을 잘라버리고 있네. 다음과 같이 해명을 구하는 취지에서 누가 성남시 용도 변경 요청했는지 아십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이 질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해당하는 법률상 요구에 비춰 용도제 변경에 대한 당시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또는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한 것뿐이다. 그럼 핵심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부분이라는 것인데 사실이 측정되지 않은 주관적 표현. 주관적 표현.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걸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틀리다. 검찰이 틀렸다. 고법 합리적 해석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 사실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검찰은 완전히 망가졌네요. 검찰을 완전 박살을 검찰 내네. 완전히 뭉개졌네. 아니 그 이재명만 무죄 주지 뭘 검사를 그렇게 아니 박살내? 재판 과정 내내 검찰 박살내더니 검찰- 마지막 검찰은- 선고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박살을 이렇게 내. 말 같지 않은 걸 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 니네가 된다. 기소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거를 지금 일일이 이렇게 쪼개서 설명하게 할 일이냐. 그렇죠. 그거를 지금 저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이렇게 나왔네요. 확정 무죄 확정. 2심 선고했다. 예, 무죄 선고했다. 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무죄라고. 선고했다. 무죄로. 확정이에요? 네, 확정이라고 아니.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아니, 얘기가 고법 아니지. 항소심. 고법 무죄 선고. 항소심에서는 확실했다. 무죄라고 얘기해요. 무죄라고 확실했다. 신무죄 확정. 솔직히 이걸로 뭐 이재명 대표가 기뻐할 일이 아니야. 억울할 일이지 그럼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 열받고 그거는 억울하지. 맞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표 만났잖아요. 만났잖아요. 삼성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네. 있대. 그때 돌았던 얘기가 있거든요. 삼성이 법조라든가 이런 쪽 정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이미 무죄를 확신하고 만난 것이다. 라는 얘기가 확 돌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돌았죠. 이 대목에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비들이 만든 그물은 굉장히 촘촘한데
예. 큰 고기들은 빠져나가는 그물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촘촘한 그물이라고 하는 게 이 글자 하나하나 어구 하나하나 가지고 시비를 붙어가지고 그렇지 맞아. 기소해 놓은 거 보십시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에휴. 또 오거지를 쓸 거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단어 하나, 문맥 하나, 문장 하나를 다 지금 그러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네. 어디 가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진짜.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저 나쁜 놈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할 때, 윤석열이를 상대로 할 때, 김건희를 상대로 할 때, 지금 내란죄를 일으키고 나서 헌법재판소 가 있는 이것들을 상대로 할 때는 얼마나 러프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아니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진짜 그래. 이따위 얘기를 하고 맞아. 있어요 지금. 어. 아니 그 대통령이 계엄도 못해?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 이게 지금 진짜 맞다. 진짜 여러분 진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장난. 맞아. 어쨌든 고생하셨어요. 정말. 결국은 하필 규정이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요. 이 승리가 아니라 이거는 이 검찰 진짜 혼나야 됩니다. 정말.